들깨는 몇 안 되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오늘은 생선보다 훨씬 풍부하다는 오메가3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 들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어의 200배나 되는 오메가3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깨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연어나 고등어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합니다. 혈관을 청소해주는 천연식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보통 들깨를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대부분 들깨가루로 만들어 나물이나 무침에 넣어 먹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고소하게 들기름으로 활용하고 계시겠죠? 또는 추어탕이나 장어탕, 국밥 등에 넣어 맛을 내주기도 하고 여러 음식의 풍미를 내기 위해 활용하기도 하죠. 동의보감에는 이 들깨를 성분이 덥고 독이 없으며 기를 내려주고 기침과 갈증을 그치게 하고 간을 윤택하게 해서 속을 보하고 정수를 메워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은 이 들깨를 어떻게 섭취해야 몸에 가장 좋은지, 또 좋은 궁합은 무엇이며 나쁜 궁합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00세까지 팔팔하게 팔팔튜브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최고의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건강에 좋다는 오메가3, 오메가3를 정말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 바로 들깨입니다. 이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지방산이 있는데 이것은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원활하게 혈액순환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주로 챙겨 먹는데요. 들깨의 지방질의 90% 이상은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뇌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겠죠. 오메가3나 리놀레산 성분은 우리 몸에서 자체 생성이 되지 않아 따로 들깨를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들깨는 나쁜 지방산인 포화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폐쇄를 유발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 동맥경화나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방에서는 만성이염이나 위산과다, 기침 등에 쓰였고 들기름은 예부터 민간요법으로 감기나 피부병, 화상치료에 이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들깨와 최고의 궁합과 나쁜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들깨와 가장 좋은 궁합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와 들깨는 둘 다 기운을 보충해주면서 기침이나 가래를 떨어뜨려주고 대변을 잘 나오게 해줍니다. 각종 성인병에도 좋아 혈관 질환이 계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아요.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노화로 골밀도가 떨어지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칼슘이 장에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들깨에는 칼슘과 오메가3가 풍부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니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부에도 칼슘과 단백질인 많아 함께 드시면 관절염이나 신경통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에는 단백질도 풍부하니 함께 하시면 최고의 식단이 되겠지요. 두부로 요리한 식단에 들깨를 넣어 고소함을 배로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최고 궁합은 토란입니다. 토란은 찬성질로 열을 내리고 몸 안의 노폐물을 배설시킵니다. 반대로 들깨는 따뜻한 성질인데 둘을 함께 먹으면 서로 상호보완이 되어줍니다. 들깨는 칼로리가 높은 식품인데 토란은 칼로리가 낮아 함께 섭취할 때 칼로리나 영양면에서 서로 보완이 되는 좋은 궁합입니다. 토란 순두부탕에 들깨를 넣어 드시면 최고 궁합이 되겠습니다. 몸에 열이 많고 대변이 묽다든지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소량 천천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고 궁합은 바로 대추입니다.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산화가 잘 되는데 대추에 들어있는 시토스타놀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의 산화를 막아주고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들깨와 대추를 후라이팬에 넣고 꿀과 조청을 넣고 중불에 끓여준 후 굳혀서 들깨 강정을 만들어 간식처럼 드시면 최고의 간식이 될 것 같네요. 네 번째 최고 궁합은 감자입니다. 들깨와 감자가 만나면 둘의 영양소가 극대화됩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뿐 아니라 무기질과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것이 체내의 발암물질과 흡착하여
외부로 배출해줍니다. 감자에 가득한 비타민C는 들깨의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고 위와 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줘 위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감자와 들깨가 모두 알칼리성 음식이라는 건데요. 알칼리성 음식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들깨와 좋은 궁합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들깨와 최악의 궁합과 섭취할 때 주의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들깨와의 궁합은 바로 열을 가한 들기름입니다. 우리가 야채나 고기를 볶을 때 들기름을 활용해서 조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들깨가 몸에 좋다고 하니 들기름으로 요리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하지만 들깨의 최대 단점은 금방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고온에 조리하게 되면 오메가3 성분이 파괴됩니다. 오메가3를 섭취하시기 위해 들기름을 드시려 하신 것인데 고온에 조리하면 오히려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들깨는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항산화 물질인 페놀 성분은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온에서 들깨를 압착한 생들기름도 있긴 한데 볶지 않은 들깨는 기름을 짤 때 양이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들깨는 고온에서 볶아 짠 기름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들기름을 고온에 조리하기보다는 무침 등에 활용하시는 게 좋으며 들기름보다는 통들깨를 그대로 섭취하시는 게 가장 몸에 좋습니다. 볶지 않은 들깨는 잘 씻어서 말린 다음 냉동실에 보관하시고 드실 만큼만 저온에 살짝 볶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통들깨를 갈아서 들깨가루로 사용하시면 좋고 항상 들깨로 요리할 때는 불을 끄고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을 드시기 직전에 뿌려서 먹는 것이 산화를 막고 들기름의 오메가3를 온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은 꼭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들기름은 공기와 닿는 순간 금방 산패해서 향과 색이 변해버립니다. 또한 냉장 보관하고는 한 달 내에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들기름을 조금 더 오래 드시고 싶다면 참기름과 8:2 비율로 섞어서 냉장 보관해 주시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참기름에 들어있는 비타민이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산패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만약 향이 변하거나 색깔이 변색되거나 가루가 뭉쳐 가라앉아 있다던가 하면 변질된 것이니 절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들깨 수제비 들깨 칼국수입니다. 최악의 궁합인 이유는 바로 높은 칼로리 때문입니다. 들깨 자체가 열량이 굉장히 높은데 수제비나 칼국수에 들깨를 넣어 드시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정제된 밀가루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이고 들깨가 추가되어 너무 고칼로리가 됩니다. 따라서 밀가루와 함께 드시기보다는 대체로 두부나 버섯 요리와 함께 들깨를 이용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궁합과 최악의 궁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들깨는 껍질째 통으로 씹어 드시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들깨는 껍질이 굉장히 단단한데 단단한 만큼 영양 성분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껍질째 꼭꼭 씹어서 터뜨려 드셔보세요. 하루 반 스푼 정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것은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뭐든 평소에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으므로 생들깨를 하루에 반 스푼 정도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들깨와 함께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100세까지 팔팔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내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